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와 미래 정책 토론의 송중훈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을 적합 대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모형을 중심으로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하고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강호진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 선정과 관련해서 먼저 이정엽 의원님, 이 본격 토론에 앞서서 예. 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논의들이 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 또 현재의 행정체제 문제점들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이제 제시됐던 그런 약속들을 이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가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두 번째 정도로 얘기를 드린다면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공무원 인원수를 그때 당시에 1,500에서 2,000명 정도를 줄이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뒷받침되는 부분이 없고 또 어떤 정책의 어떤 확보성을 하는데도 실패를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입 세출이 2021년 기준을 보면은 인건비가 10.26%, 그 다음에 전국 평균이 6.89,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그런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단층 체제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내재되어 있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모든 일이 본청, 도청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도지사의 권한이 재앙적인 그런 힘을 발휘할 정도로 그렇게 집중이 돼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 그 다음에 또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담는 어떤 정책이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주민의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즉 행정의 서비스를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져 있는 게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양행정시 역할이 거의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모든 이 계획과 실행은 이런 부분은 도에서 정책을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하면 집행하는 건 그냥 시군 그 자체뿐입니다. 예. 강민철 단장님, 이런 논의들이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제 계속됐거든요. 이 한편에서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례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이미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시군을 둔 채로 특별자치도가 출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특별자치도의 지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또한 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의 도시 조성이라는 특별법이 그 취지와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로부터 받은 그 특례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단층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특례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도 법 개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제 특별자치도와 이 단층제와의 관계를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그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안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단층제 방안이 채택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그 구상안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단층제가 전제가 되지 않았다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강호진 센터장님, 특별자치도라는 배가 문제인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논의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특별자치도 특례는 이제 존속이 되겠지만 사실상 도지사나 도청에 과도한 집중이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구민도정이나 원희룡도정에서 행계를 구성해서 노력한 바가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의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구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덜했던 게 아니냐 그런 이유가 또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민들이 체제가 도입되긴 했는데 이 제도를 바꾸려면 도민의 힘만이 아니라 국회라든가 정치권의 힘이 되게 중요하고 정부 입장도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입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정부라든가 국회에서 상당히 미온적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지난달 이 적합 대안 모형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행계가 꾸려지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민철 단장님,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이죠. 그때 그 도민참여단 수기 토론회 그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그 지난 8월 19일이죠. 도민참여단 300여 분이 참석한 가운데 그 2차 수기 토론회가 열렸고 여기에서 6가지 그 대안 모형에 대해서 개념 설명, 개념과 그리고 이 대안이 도출되는 과정 그리고 장단점 비교 분석을 통한 대안 모형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행정체제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한 질문과 답변 과정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결과 기초자치단체 이제 시군구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 이 두 가지 모형으로 압축이 된 바 있습니다. 강호진 센터장님, 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 이 두 가지 모형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도민의 의견을 떠나서 오영훈 도정의 공약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영훈 도정의 공약은 구체적으로는 법인격 있는 자치단체 도입입니다. 제주형. 근데 사실 그 공약에 비춰 봤을 때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공약사항과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5억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용역진 자체가 사실 아쉽지만 제대로 설계를 못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모델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실패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사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2순위였어요. 그런데 이건 왜 떨어진 걸까요? 이 부분은 2순위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용역팀 전문가팀들이 시군과 시읍면을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사전에 제시를 했었던 거죠. 제시를 했다가 이 부분이 이제 도면 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수기 토론을 한 끝에 요 두 가지 안이 제시가 된 거죠. 이제 시군구 기초자치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군구 기초자치 단체는 우리 제주도의 40대 중반 이상의 도민들은 접해봤거나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 외의 연령층은 사실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하시는 분은 이제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특별자치도를 없애고 이제 이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걸로 오해를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특별자치도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모형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거지. 이거를 없애고 다른 안을 도입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강민철 단장님, 그 행정시장 직선제가 이제 나중에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이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제주형 그 행정계층 구조의 적합 대안이 이제 도민 참여단에서 결정이 돼서 나왔는데 과정을 보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연구 결과라든가 각종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기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게 모형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이제 기초자치단체하고 행정시장 이렇게 하니까 기초자치단체는 뭐 일반적으로 법인격이 있는 단체라고 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행정시장 직선제는 그러면 뭔가 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임명 방식에서 임명직이냐 선출직이냐 이 정도 차이인 것 같고 다만 자치권이 없고 법인격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안, 과거로 회계인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정희 의원님, 네. 그 1주제 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주민의 대표를 직접 주민들이 뽑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지역구가 이제 서귀포시다 보니까 네.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은 애착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부활이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시군구 주민자치단체 도입, 설치라는 표현이 저는 합리적인 명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필요는 사실 제가 청년단체라든가 주민자치 관련 단체를 제가 한 25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도 제가 단면을 겪어봤습니다. 겪어보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기초자치단체는 왜 꼭 있어야 되느냐. 지금의 현행 단일 체제와는 우리 주민들의 질적인 서비스를 받는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게 다릅니다. 사실 조그마한 마을의 어떤 도로 또는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하는 부분까지도 기초의회 때는 바로바로 얘기를 하면 소통이 되고 또 바로 시정이 되고 또 시장 면담도 바로바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행 이제 종합 광역화된 이후에는 사실 도의원도 우리 도지사 뵙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제주도에서 반드시 기초의회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설립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의 신념이고 소신입니다. 기초의회까지. 예. 강원시 센터장님, 이 예. 과거로 회귀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왜 이런 문제점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 당시 뭐 지금 체제의 문제점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건 아니고 당시에 이제 김태환 도정 당시가 상당히 이제 이 제도가 도입이 시급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도민들을 잘못 이해시키면서 좀 강압적으로 통과시킨 측면이 있고요. 또 나가서는 이정엽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회기가 아니라 사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설치인 거죠. 아까 강민철 단장님 말씀에 따르면 기초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4,500여 건에 이르는 특례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도민적 논의를 좀 제대로 모으면 저는 회기가 아니라
새로운 제도로 갈 수 있는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방금 김태현 도정이 잘못 이해를 시켰다고 하셨는데 잘못 이해시켰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은 멀쩡했던 남군, 북군, 제주, 서귀포를 없애는 게 혁신안이라고 포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도민들은 잘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셔서 투표에 참여한 경우가 있고, 특히 서귀포 남제중 같은 경우에는 본인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명백하게도 시군 폐지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구조가 생겨버려서 사실은 당시 김태환 도정이 저는 명백하게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강민철 단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 그 특별법 개정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 특별법 10조죠. 10조에는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항에 1항에도 불구하고, 즉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시군을 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을 두지 않냐는 특별자치도를 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도 도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통해서 시군을 두든지 말든지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특별법에 지금 개정안을 담고 있고요. 지금 지난 그 행안위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저희들이 이소희 위원님들과 지금 그 충분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뭐 개정이 되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정부 차원에서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부활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정부가 예전에 예를 들면 17년 전에 제주하고 17년 이후의 제주가 지금 다르거든요. 인구도 늘었고 행정 환경도 아주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제주도민들이 그러면 예전의 행정 체제에 그냥 있어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 행정시의 한계가 계속 노정이 돼서 선거 때마다 이런 뭐 선거 공약으로 나오고 해서 도민들의 결집된 역량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모아지지 않고 분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을 좀 한편으로는 종식시키는 의미에서 이번에 그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정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을 해서 17년 전의 행정 환경과 다르다는 부분을 잘 말씀을 드려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원식 센터장님, 일각에서는 이 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좀 있거든요. 법적인 문제는 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우선은 이 제주형 기초단체 관련해서는 2026년 도입이 목표입니다. 약간 시간은 좀 남아있기도 하고요. 단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가능한 거고, 그랬을 때만이 결국은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행안위까지는 이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게 명백하기 때문에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여야 의원님 그리고 정부에 설득하면서 제도를 도입해야만 사실은 완성이 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물론 이번 국회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안 되더라도 2026년까지 기간을 좀 감안해서 도민들이 노력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정희 위원님, 그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고, 또 사실 이제 우리 여당인 국민의힘이 좀 힘을 좀 쏟아 부어 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국민의힘 제주도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제주도의 행정구조 개편은 아주 중차대한 겁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이제 도정이 바뀔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앞으로 진행되는 이제 용역 결과를 보면서 도민들이 여론 수렴이 어느 정도 되면은 개인의 이해관계나 어떤 단체 이해관계에 맞물리지 말고
총체적으로 하나의 여론을 집약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국민의힘 나름대로의 현재 입장을 분명히 도민들의 입장을 가서 설파를 해줘야 되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게 우리 제주 도민을 위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제주 도정에서도 정당에 가서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자주 드린다면은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도당에서도 나서서 돕지 않을까 하는 저는 믿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계속해서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했는데 이 두 지자체인 경우에는 기존의 행정체제들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서도 얘기했지만 강원도와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시군을 둔 채로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시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시군을 두거나 두지 않거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의미를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함의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한다는 그 사안에서 도민들이 시군을 둔 채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입되는 의미도 그 동안에 10여 년 동안 계속 이어온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 기회에 해소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차제에 어떻든 지금 도민들의 의견이 결집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둘 건지 현행체제를 유지할 건지 보완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이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주형 행정체제 그 연구 용역 과정에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세 번째 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안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강호진 센터장님, 예. 그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이다 보니까 우리 이정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좀 문제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더 몇 가지 좀 더 짚어주시면 어떤 점들이 더 있을까요? 우선은 핵심적으로 안고 없는 찐빵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투표를 해서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았는데 정작 선출된 다음 날부터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대부분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조례를 직접 만들 수도 없고 인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재정 권한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허명에 문설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미 그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금민 도정이나 원희룡 도정 시절에 행계위에서 안을 만들어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이나 국회 차원에서는 사실상 불수용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따지더라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이라면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도민적 의견을 묻고 그것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 설득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좀 진도를 나가야지 다시 또 옛날 모형, 되지도 않는 모형을 가지고 와서 또 논쟁을 하면 다시 17년 지난 이 상황에선 다시 이 논쟁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좀 결론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창기에 러닝메이트 제도도 있었거든요. 예.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닝메이트 제도는 이미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권고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의무사항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 부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논의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예.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행정시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주민들께서.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행정시의 정책에 대해서도 네. 주민들의 관심도가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주민들이 입장에서 볼 때 이제 행정시장이 자기가 뽑은 시장이 아니죠.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는 별개인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부분하고 지금 현재의 우리 도민사회 예를 들어서 행정시장이
임명이 돼서 시군 방문을 했을 때 그전에는 어떤 자기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주 건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회신과 또 시정이 이루어졌지만은 지금 임명시장이 이제 각 읍면동 방문을 한다고 해서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초자치 제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주민투표를 하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기초자치단체만을 놓고요. 네. 강민철 단장님, 그 행정시장 직선제는 예전에도 이 도민들이 많이 원했었고 제도 개선을 해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개정이 안 됐는데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아까 강호진 센터장님께서도 정부 불수용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행정시장 직선제 부분은 이제 19년도 그리고 21년도 두 차례의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때 이유는 정부가 이제 불수용 의견을 낸 거죠. 이제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행정시장을 과연 그 선거로 뽑을 수 있느냐도 좀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보면 그 선거 적용 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맞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례를 받아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례로 이런 부분을 더 뭐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한 법이거든요. 과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관건인 것 같고 어쨌든 지난 과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가져가야 될 건지 이 부분을 어떻든 이번에 제주형 행정체제 그 도입을 하는 그 과정에서 도민들의 좀 올바른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강호진 센터장님, 이 지금 기초자치단체 부활, 도입, 또 이제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를 놓고 봤을 때 좀 그런 질문이 없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어느 것이라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둘 다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장 직선제는 바꿔야 될 법률이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단장님 말씀처럼 선거법뿐만 아니라 또 대여섯 개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기초 관련해서는 이제 도입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이랑 제주특별법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 좀 약간 실무적인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직선제가 어쨌든 도민들 입장에서는 뽑을 때만 기분 좋았고 다음 날부터는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도민들이 하나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정엽 의원님 말씀처럼 차라리 이것에 대해 찬반을 물어서 결론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국회나 정부 설득하면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행정시장 직선제보다는 기초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님도 아까 누누이 강조하신 것처럼 기초자치단체 쪽 부활 쪽으로 지금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아니고 설치. 설치. 이 부분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과 관련 법들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것이 유리하고 이 부분은 쉽다라기보다는 둘 다 이제 이해를 시키고 또 그분들이 중앙에서 생각하는 행안부나 국회에서 생각하는 어떤 거부적인 논리를 우리가 또 대안을 준비하고 연구를 하긴 해야 됩니다. 또 그보다 또 우리 주민들이 더욱 더 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안이 결정이 되면은 하나의 목소리로 우리가 총체적으로 가야 소리를 내줘야 된다. 그래야 국회도 이해를 시키고 행안부도 그 이해에 따른 힘을 우리가 가서 충분히 설득하기가 좋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하나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민철 단장님, 저희가 행정체제를 개편할 때 강호진 센터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점진환과 혁신환 해가지고 주민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2005년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우리가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 두 가지 안을 올려놓고 선택하게 하는 건 좀 불가능합니까? 이 두 가지 안이라면 아까 시군구 기초자치단체하고 행정자치단체 말씀이죠. 예. 어쨌든 그 17년 전 상황하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게 뭐 인구 증가라든가 행정 수위 증가라든가 여러 부분이 달라져 있어서 뭐 그 당시 상황과 이걸 딱 비교해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현재 그 주민투표법 15조죠. 15조에 보면 주민투표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를 하거나 그 다음에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내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현행안과 그 다음 대안 중에 선택하는 이런 주민투표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과연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지를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강호진 센터장님, 예. 물론 차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 다른 지자체인 경우도 이 청사 건립 위치를 놓고 예. 또 심지어 명칭을 가지고도 그 지역 간 갈등이 일어났던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제주도에서도 벌써부터 청사 위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인건비 증가에 대한 재정 부담 우려 등 이 설왕설래가 지금 많이 오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부 도입 초기 제도적으로 도입하려면 당연히 비용 수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비용은 행정이나 도민들이 좀 감수할 몫이 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그 비용이 정말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도민들에게는 당연히 큰 이득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는 그 행정체제 개편보다는 읍면 경계나 동지역 경계도 좀 되게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디테일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모형을 잘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좀 공론화도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따져보는 그런 과정은 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정희 의원님, 예. 이후에도 이제 행정체제 구역안도 논란이 상당할 것으로 아까 예상됩니다만은 이 행정구역을 새롭게 개편하는 내용인데 예전에 시군으로 나눌지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인 3개 구역으로 나눌지 네. 이 논의가 벌써부터 뜨겁거든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다시 한번 진통이 좀 예상이 됩니다. 지역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우리 제주도는 작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상이 되는데 그 앞으로 이제 9월 초에 어떤 용역진이 이제 구역안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조만간 뭐 2, 3일 내로 또 제시될지도 모릅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9월 21일 임시의 현안 보고를 받고 의견을 우리가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역안 설정 부분은 사실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되어서 이게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지 어떤 원칙 기준이 애매하거나 또는 어떤 인구만을 놔서 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의 정체성 또 균형 발전 측면 또 이제 농촌 지역은 이제 세수가 약하기 때문에 도농 복합형으로 가든가 또는 농촌 지역 예산을 좀 추가 배정해주는 어떤 장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골고루 이렇게 배려가 돼야 이 부분이 원만히 수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강민철 단장님, 이번에 제대로 논의해서 바꾸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이 관심도가 예전만큼 높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 체제를 그냥 보완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주민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어쨌든 이 논의가 당초 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 행정실을 둠으로써 이 논의가 쭉 10여 년 동안 이어져 왔고
그 가운데 이제 도지사에게 뭐 권한이 집중된다. 그리고 뭐 자치권 없는 행정시의 한계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상 그 소모적 논쟁이 없어야 되겠다. 이번 기회야말로 도민들의 결정을 통해서 풀어가자 하는 게 이번 제주형 행정체제 그 연구용역 목적인데요. 어쨌든 앞으로 뭐 시장 군수를 둘 거냐, 의회를 둘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행계위에서 이 의견 수렴 절차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의견 수렴 공론화를 하고 있고요. 그 공론화하는 그 단계에서는 뭐 현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뭐 보완하거나 기초를 두거나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지금 공론화를 하는데 앞으로 그 일정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이정엽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제 행정구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9, 10월 동안에 전문가 토론회, 그다음 도민경청회, 그다음 뭐 2030 청년 포럼, 도민 여론조사, 그다음에 도민 토론회를 이제 실시를 하고요. 그 결과를 도민 참여단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10월 말쯤에 이제 3, 4차 수기 토론을 한 후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그 적합 대안이 이렇게 도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도민 여러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됐는데요. 행정체제를 개편할 때 도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요소는 어떤 거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정엽 위원님. 예. 행정체제 개편은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 실시 이후에 시행착오를 우리가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방향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을 혁신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확실한 대안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미래 설계의 디딤돌입니다. 특별자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이면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강호진 센터장님. 지금 체제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요즘 초등학교 선거 되게 치열하거든요. 지금 체제는 요약하면 전교 어린이 회장이 학급의 반장을 임명한 체제거든요. 바꿀 때가 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으로 치면 공무원 17년 차 이상들은 경험했지만 17년 차 이하들은 사실 이 체제를 새로운 체제를 경험 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체제가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또 한 번 4년 지나버리면 사실 고정화될 수밖에 없어서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 행정, 도민, 시민, 그다음에 정부나 국회가 함께 나서가지고 도민들의 뜻과 의지대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민철 단장님. 예, 그동안 뭐 도지사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서 뭐 제왕적 도지사다. 그리고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 참여가 약화가 됐다.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됐다. 이런 논의가 쭉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아까 강호진 센터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한 단계 더 도약된 발전을 가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종식시키고 또 다른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어떤 모형안이 제주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작 도민들의 관심도는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영훈 도정에서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듭 거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조금은 풀기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론화 과정이 더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제주와 미래 정책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